안녕하세요, 도시농부 신시아입니다. 오늘은 거실 정원을 아름답게 꿈꾸는 분들을 위한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는 시간 중에 하나인데요. 집에서 베란다 텃밭을 일구는 분들이라든지 저처럼 이렇게 거실에서 아름다운 식물을 키우는 도시농부분들 많이 계시죠? 저는 거실에서 이렇게 식물들을 많이 키운 지 한 4년 정도 됐어요.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식물들이 생겼는데요. 너무너무 갖고 싶은 식물도 많고 예쁜 식물들도 많아서 금방 이렇게 300여 종의 식물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식물 잘 키우시는 분들 집을 많이 찾아가 봤어요. 올해 식물을 집에서 오래 키워오신 도시농부일수록 하나 특징이 있었는데요. 화분 안에 흙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바싹바싹 말라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물이 수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아주 싱그럽게 자라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제 별명이 진취적 과습러라고 진취적 과습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물 주는 것을 좋아하는 도시농부였는데요. 제가 물을 굉장히 많이 주면서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환경 자체가 베란다에서도 식물을 키우기는 하지만 확장형 거실에서 식물을 키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환기를 1시간 정도 해주거든요. 환기가 아주 어려운 추운 겨울이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습도가 낮아진 요즘 가을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1시간 이내로 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굳이 바깥쪽에 있는 공기를 실내로 들여와야만 환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선풍기라든지 서큘레이터 같은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환기를 시켜주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환기가 꼭 필요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일 먼저 식물이 과습이 오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환기는 여러 가지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이런 토분들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식물을 키울 때 예뻐서 이런 토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요. 통기성 때문에 토분을 사용하는 이유가 더 큰데요. 제가 식물을 잘 키우지 못했을 때는 이런 토분이 아니라 도기 화분이라든지 통기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화분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이런 화분을 늘려가는 이유는 이제 식물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물 주는 횟수가 너무 많아지면은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유약 처리가 된 화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쪽 통기가 잘 되지는 않아요. 솔직히 초보자에게는 이런 유약분이라든지 플라스틱 화분, 도기 화분을 그렇게 추천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통기성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흙 안에 있는 통풍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흙 안에 있는 통풍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흙 속에 좋은 미생균이 살기가 쉽지가 않아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의 경우에는 아주 통기성이 좋은 이런 저하도나 중화도 토분을 사용하시면은 훨씬 더 물이 빨리 마르기 때문에 식물의 생장 속도도 좋아지고 이 안에 산소가 필요한 좋은 미생물이 많이 살게 돼요. 이 화분 안의 생태계도 우리 몸속의 생태계랑 거의 비슷한데요. 운동을 해주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순환이 좋아져야지 건강해지는 것처럼 화분 같은 경우도 통기성이 좋고 물이라든지 영양분, 햇빛 그리고 통풍까지 완벽하게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은 이 안에 좋은 균들이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식물에게도 좋을 뿐더러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토분 쓰지 말라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토분을 썼을 때 곰팡이가 생기게 되면은 그 곰팡이균이 우리가 생활하는 이런 환경에 다 떠다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토분을 사용하는 도시농부이기 때문에 통풍에 더 신경을 쓰면서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흙에 물을 준 다음에 어느 정도는 충분히 말려주시고 이 안에 통풍을 시켜주셔야지만 충분히 예쁘게 식물을 키우고 건강에 좋은 거실 정원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풍을 하실 때 조금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이런 베고니아 같은 높은 습도를 요구하는 그런 식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건조하고 환기를 오래 시키게 되면은 잎이 다 마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큘레이터를 계속 돌리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오래 돌리지는 않는 편이고요. 거의 여름 장마철에만 돌리는 편이에요. 사실은 어쩌면 게으른 도시농부일 수도 있는데 전 그냥 창문 어느 정도 하루에 2시간 정도 열어서 아침 저녁으로 환기를 시켜주는데 한낮에는 햇빛이 이렇게 좋은 날에 통풍을 오래 시키게 되면은 실내 습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예쁜 베고니아 잎들이 마를 수도 있고, 베고니아뿐만 아니라 이런 필로덴드론 이파리 같은 경우도 구멍이 뽕뽕 뚫릴 수도 있고요. 꽃들도 건조하게 되면 빨리 시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40%에서 60% 이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습도를 유지시켜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낮에는 요즘 같은 9월이나 10월 정도의 좋은 햇빛이 엄청 좋은 건조한 계절에는 낮에는 창문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더우면 어쩔 수 없이 열고 있어야 되기는 하는데요.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더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환기가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증산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증산작용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이파리 뒷면에는 기공이라는 작은 구멍들이 있어서 뿌리에서부터 마신 물을 쭉 빨아 올려서 광합성을 하게 되면 잎 뒤에 있는 기공으로부터 물을 내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안에 순환이 이루어지고 영양분들이 여기저기에 공급이 되면서 식물의 생리작용이 아주 활발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예쁜 식물로 자라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증산작용을 도와주는 게 광합성, 충분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빛과 공기의 순환이에요. 주변에 있는 공기가 머무르게 되면은 이 식물은 광합성을 하기도 사실 쉽지 않아지고요. 공기가 바뀌면서 증산작용을 하면서 광합성이 엄청 활발해지면서 식물의 생육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오래 식물을 예쁘게 잘 키우시는 도시농부일수록 환기에 더 신경을 쓰시고 통풍에 신경을 쓰시는 거죠. 하지만 창문을 꼭 열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겨울에는 저는 환기를 춥기 때문에 오히려 낮에 잠깐 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잘 시키지 않게 되면은 해충에도 시달릴 수가 있게 되는데요. 환기를 시켜주게 되면 여러 가지 해충들을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요. 하지만 바깥에도 해충은 정말 많잖아요. 바람이 그렇게 부는데도 해충이 생기는 거 보면 꼭 통풍 때문에 해충이 생기는 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하지만 공기를 순환시켜서 해충을 막아주는 것은 어느 정도 꼭 필요한 일이니까 여러분들도 해충을 막기 위해서도 아름다운 식물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들의 호흡기를 위해서도 환기와 통풍 꼭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식물들 보시면서 행복한 도시농부 되시고요. 다음에 저는 또 멋진 식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